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두 번째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출자들의 걱정도 큰데요. 집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지 못하면서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진 빚은 69조 원이 넘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도 더 커질 거라는 겁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한 번만 0.5%포인트 뛰더라도 연간 이자 부담은 한 사람당 20~30만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한국은행이 연거푸 빅스텝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미국의 지속적이고도 급격한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리게 만들었고 우리 부동산 시장의 거품도 꺼뜨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자는 오르고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이래저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집값 하락을 막으려고 인위적으로 부양책을 쓰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79.5를 기록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작년 11월에 기준선인 100이 무너진 뒤 9개월 만에 80도 깨졌습니다. 거래도 실종됐습니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602건, 1년 전에 비해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넉 달 넘게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데 금리까지 오르면서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 1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부담이 왔었던 것 같아요. 매도하려고 지금 내놓은 상태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거래가 그렇게 활발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국은행은 집값이 20% 떨어질 경우 집을 다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가구가 지금보다 30% 넘게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20% 하락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가격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집값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라며 더 떨어져도 인위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부 대출을 남의 돈 가지고 투자로 들어가다가 지금 그게 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3주 뒤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릴 예정입니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8%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자, 물가도 뛰고 금리도 뛰는 지금 경제 상황, 경제팀 고은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고 기자. 네. 자, 금리 1년째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면은 대출이 있는 분들 정말 힘들어질 텐데요. 네, 금리가 오르기 직전, 그러니까 작년 여름쯤에 대출받았던 분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자가 불어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은 6개월이나 1년마다 금리가 바뀌거든요. 네. 작년 작년 8월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2.88%였습니다. 4억 원을 빌렸다면 한 달에 원금과 이자 합해서 166만 원을 갚으면 됐는데요. 그런데 금리가 2%포인트 올랐다고 치면 네. 갚을 돈이 212만 원이 됩니다. 많이 오르네요. 한 달이면 약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건 신용대출도 비슷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이제 사라진 거군요. 네. 아파트 거래가 지금 뚝 끊겼죠? 네, 꽁꽁 얼어붙었다, 빙하기다 이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8월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1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8월 평균 거래량이 7,100건이니까 이 정도면 집 사려는 사람이 아예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네. 용산구와 중구의 아파트는 딱 한 건씩 거래가 됐고요. 관악구는 3건입니다. 등록은 다음 달까지니까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그걸 감안해도 사실상 최저 수준입니다.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11% 하락했고 수도권 전체로 보면 0.18% 빠졌습니다. 일주일 하락폭으로는 10년 만에 최대입니다. 자, 이런 고물가, 고금리 상황 이게 언제쯤 좀 꺾이게 될까요? 네, 한국은행이 내년 물가 전망치도 내놨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4.6%, 하반기는 2.9%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는 돼야 물가 상승세가 좀 꺾인다는 뜻이죠.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내년의 금리를
안 올릴 수 있지 않냐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연말 이후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투자자가 있으면 자기 책임하에 손실을 보시든지 이익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물가가 확실히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도 더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은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빚을 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힘들어지겠죠. 특히 코로나를 전후해 빚을 많이 내면서까지 주식, 코인, 부동산에 투자한 젊은 세대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시중에 돈이 흘러 넘치던 때가 지난 만큼 앞으로는 지난 몇 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작년 가을 서울 아파트 값이 한창 비쌀 때 막차를 탄 40대. 벼락거지 뭐 이런 용어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좀 부추긴 것도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바심도 있었고. 어떤 조바심이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오르면 그때는 서울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주택담보대출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리는 2.8%, 매달 원금과 이자로 140만 원을 냅니다. 2달 뒤면 1년이 돼 금리가 재조정됩니다. 4%대로 뛰면서 매달 갚아야 할 돈이 180만 원 정도로 오릅니다. 숫자가 2단계가 바뀌는 거니까 되게 크게 다가오죠. 사회에 나와서 경험해보진 못했었던 상황이니까 어떻게 되려나. 빚을 내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가운데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3%대, 지금은 5%대로 뛰었습니다. 5%까지 올랐다는 통지 받고 만약 이번 인상이 또 반영되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해야 되나. 가계대출 규모는 1,752조 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년 만에 1.75%포인트 뛰었습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만큼 뛸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23조 8천억 원이나 늘어납니다. 대출자 한 명당 112만 7천 원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끝난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계신 분들은 경제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높은 인플레이션 경험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상황이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